지금부터 선진뷰티사이언스 주식회사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진뷰티사이언스 유행 팀장입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는 이성호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프레젠테이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이성호 대표이사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진뷰티사이언스 대표이사 이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를 소개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그럼 저희 회사 I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회사 이게 저희 공장 사진입니다. 서충군 장안면에 있고요. 2019년 6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여기 이제 크게 보이는 이 공장이 공장 1동, 그다음에 요 작게 보이는 게 공장 2동, 그다음에 까맣게 보이는 게 사무동, 요 뒤에 있는 게 창고입니다.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액이 오른쪽 여기 테이블에 있는데 저희 회사는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액이 65.9%이고요. 다시 이 화장품 소재를 브레이크다운하면 자외선 차단 소재, 마이크로비드, 스킨케어 소재. 그래서 저희 회사는 화장품 소재를 만들고 주력 제품은 자외선 차단 소재입니다. 저희 회사를 나타내는 키워드 5개로 저희 회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출이 급증하는 성장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2008년부터 20년까지 2008년에 저희가 이제 300만 불 수출탑을 받았고요. 작년에 저희가 3천만 불 수출탑을 받았는데 12년 사이에 수출이 10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기간 매출액은 4배 성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히든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글로벌 고객 중에서 대표적인 제품 저희가 엄선해 가지고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저희는 2019년 기준 매출의 78%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거의 모든 화장품 브랜드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탑 10 UV 필터를 우리말로 하면 자외선 차단제라 그러는데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 리포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08년도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글로벌 탑 10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공장이 2009년 6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 공장도 짓고 이번에 이제 IPA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탑 5 또 그 이상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는 국내 최초의 화장품 소재 업체 최초의 FDA 인증 업체입니다. 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편지가 FDA로부터 온 편지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쉐이드 친 내용 중에서 이제 뭐 눈여겨 보실 거는 No Action Indicated.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No Action, 별로 지적할 게 없다, 무결점 통과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FDA 홈페이지 가셔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셔서 회사 이름을 저희 회사 선진뷰티 사이언스를 쳐보면 이렇게 심사 결과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FDA 입장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퍼블릭하게 이런 정보는 바로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저희는 이미 700억을 투자한 FDA 인증받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파 계산을 해보면 최대 1560억까지 생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저희는 이미 고정비는 투자가 완료됐고 변동비는 극히 낮은 스마트 팩토리이므로 매출 증가액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새 공장도 짓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매출을 증가시켜서 저희가 한 단계 더 도약할지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회사의 큰 성장의 방향성은 업계의 그 메가 트렌드를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 이제 화장품 업계의 메가 트렌드는 클린 뷰티란 트렌드입니다. 클린 뷰티란 유해 성분이 없는 깨끗한 화장품을 뜻하는 이런 트렌드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클린 뷰티에 이제 서브 키워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파라벤 프리, 페녹시 에탄올 프리, 프리저버티브 프리 이렇게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 이런 성분명 마케팅. 그래서 이제 성분명 마케팅의 클린 뷰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확장판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전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화장품 사용하시는 소비자들이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소재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내 피부가 민감한데 이거 써도 되는지 되게 많이 알고 계신데, 이런 이제 변화의 동의는 크게 봤을 때 뭐 정보에 대한 액세스, 그래서 모바일로 너무 이제 검색이 편리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뭐 화해라는 앱에서 소비자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화장품 이렇게 쳐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원래부터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화장품 이렇게 패키지라든지 박스에 보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소비자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뭐 이러한 동향은 SNS, 뭐 유튜브 등에 대해서 훨씬 과속화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시사점은 요즘에 화장품 마케팅 트렌드를 보면 거의 다 뭐뭐가 들어간 화장품, 뭐뭐가 들어간 뭐 화장품 성분, 뭐 이렇게 든지 아니면 뭐뭐가 없는 화장품, 뭐 이렇게 화장품의 마케팅의 거의 대부분 대세는 성분명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저희처럼 이제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업체의 중요성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케미컬 선스크린 프리 이 등 개별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계 자외선 차단제 프리 이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는 두 가지 큰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FDA 그레이스 룰이라는 건데요. 그레이스의 약자가 이제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and effective. 그래서 safe하면서 effective 된 원료를 쓰라는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 화장품 소재에 대해서도 FDA가 이제 그레이스 룰을 적용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뉴스 보니까 백신 도입에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신이 세이프하고 이펙티브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FDA가 2019년 2월 달에 이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19년 2월 달 기준으로 그레이스하다고 인정한 자외선 차단제 두 가지입니다. 산화아연, 영어로는 징크 옥사이드, 이산화티타늄,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그레이스가 아니라고 한 자외선 차단제 두 가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화학계 자외선 차단제는 그레이스 하다 안 하다 판정하기에는 insufficient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뭐 그래서 업체들한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펜딩인지 아닌지 뭐 잘 구분도 못 하시고 그냥 그레이스한 원료가 좋은 거지 나머지는 안 좋은 거, 이렇게 그런 인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작년부터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징크 옥사이드, 이산화티타늄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무기자차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무기자차 두 가지가 그레이스하다. 그리고 저희는 이 무기자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두 가지가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구글 쳐보시면 되게 알 수 있는데, CNN 등 미디어에서 되게 많이 커버하고 있는데요. 뭐 선스크린, 화장품 발랐더니만 뭐 소변에서 검출되더라, 뭐 피에서도 검출된더라, 그다음에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모유에서도 검출된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되게 이제 소비자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일랜드 밴이라는 건데요. 아일랜드에서 뭐 금지한다는 뜻인데,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 하와이주에서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 일부 키웨스트 등에서 특정 화학계 자외선 차단제 두 종류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미국뿐만 아니라 3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더 확산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특정 두 화학계 자외선 차단제가 사실은 거의 모든 자외선 차단 화장품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화장품사들의 대응을 볼 때 하와이주만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새로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 빠르면 3년, 뭐 길어도 5년 내에 미국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전면적인 리포뮬레이션, 그래서 아마 전부 다 신제품으로 출시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저희 그 업계의 변곡점 또는 뭐 IT 업계에서 말하는 뭐 특이점이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런 두 큰 규제로 인한 기회를 잘 살릴 거고요.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 구분입니다. 요거는 그냥 그 백그라운드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하시라고 올려놓은 건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그게 물리적, 영어로는 피지컬 UV 필터, 요걸 일반적으로 무기자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화학적 케미칼 UV 필터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세이프하고 케미칼 자외선 차단제는 세이프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미컬 선스크린 프리라는 이런 클린 뷰티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저희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이고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FDA 인증 공장에서 현재 생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또 케미컬 선스크린 프리 이 트렌드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저희가 케미컬 선스크린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케미컬 선스크린을 사와서 저희는 캡슐화하는 아주 독특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했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아까 말한 그 세이프티 이슈에서 뭐 흡수된다든지 이런 세이프티 이슈를 줄여줍니다. 캡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이 되게 저희 회사에 많이 가진 고유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으로는 글로벌 퍼스트 앤 올리,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저희가 퍼스트 제일 먼저 만들었고 올리란 뜻의 의미는 as of today, 오늘 현 시점에서 우리가 유일한 생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되게 독특한데요. 그리고 또 고부가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글로벌 하이엔드 아주 고급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가 만드는 자외선 차단 캡슐이 적용된 고급 제품들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1등, 여기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외선 차단 제품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 트렌드는 나노 프리라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나노 물질에 대해서는 아실 텐데요. 나노라는 건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는 또 이게 또 너무 작아서 또 피부에 흡수돼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프리라는 것도 클린 뷰티의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서브 트렌드인데요. 저희는 이 나노 프리 트렌드를 잘 활용하는, 근데 나노 물질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물질이 작아졌기 때문에 강력한 자외선 차단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노처럼 이런 장점은 살리면서 난나노, 크기는 나노보다 훨씬 크게 만든 아까 말한 산화 아연 징크 옥사이드를 글로벌 퍼스트 앤 올리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분필처럼 생겼는데 이제 되게 라드 쉐입, 저희가 이제 막대형이라 그러는데 길쭉길쭉합니다. 이 모양 때문에 투명하면서 자외선 차단 능력은 높으면서 나노 규제는 피해갑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최초 만들었고 양산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 아카데믹 페이퍼에서는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논문은 나와 있지만 인더스트리얼하게 저희가 산업계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양산한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이미 매출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 규제는 실리콘 프리, PG 프리 이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프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EU에서 실리콘 중에서 일부 실리콘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반 소비자들은 일부 실리콘인지 그냥 실리콘 뭐 그럼 다 나쁜 거 아니야, 또는 그거 뭐 그냥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고요. 다음에 PEG는 여기 보시면 PEG가 옛날에는 다이옥센이 부산물로 나와서 소비자들이 싫어하는데 요즘은 뭐 PEG도 되게 기술이 좋아져서
나오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퍼셉션이 뭐 PG 실리콘 하면 그냥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집에서 쓰시는 그 뭐 로션이든지 크림이든지 이렇게 또 기초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실리콘 프리, PG 프리라는 그러니까 쓰지 않고도 기초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스킨케어 소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트렌디하기 때문에 그 저희 고객사들의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적도 보시면 연평균 40%씩 성장했고요. 작년에도 성장했고 아마 올해도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화장품 원료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가 주력이지만 자외선 차단제 말고도 넥스트 라이징 스타 제품이 있다는 뜻으로 이걸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규제인데 흔히 이제 미세 플라스틱 규제라 그래서 이건 아마 일반인들도 되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규제 현황이 있고요. 저희는 실리카 비드가 글로벌 탑3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만들고 있는 친환경 소재에는 실리카 비드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가공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런 기술도 글로벌 퍼스트 앤 올리고요. 이미 저희는 작년에 이미 매출이 발생했고 올해는 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한 4%는 산업용 소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새로운 매출액이 신규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 어플리케이션은 신규 사용처는 DPF라고 디젤 엔진 배기가스 저감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고객사 포함해서 특히 일본의 메이저 고객사 두 군데로부터 승인이 완료돼서 2021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디젤 엔진이 달려있는 그 모든 신규 차량, 기존 차량에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2019년 2월 달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돼서 기존 차량에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 들으시고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디젤 차량 뒤에 의외로 DPF 부착이라는 스티커 많이 붙은 거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젤 차에만 쓰고 디젤 엔진을 쓰는 뭐 굴삭기라든지 뭐 지게차라든지 그리고 일부 화력 발전소 이렇게 쓰였는데 2023년부터는 가솔린 차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차이나 6라는 중국의 대규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6가 세계적으로 가장 스트릭티스트 에미션 스탠더드 가장 그 엄격한 규제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루브루리졸이라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엔진 윤활유 업체일 텐데 여기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엔진 윤활유인데 GPF Compatible Engine Lubricant에서 이제 아마 GPF 필터를 부착했을 때도 사용 가능한 엔진 윤활유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GPF가 2023년부터 중국부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망할 때는 뭐 또 유로 6라고 유럽은 또 유럽의 규제가 있고 그러므로 앞으로 뭐 중국, 유럽 뭐 또 나중에 뭐 미국, 한국에서 이 추세는 계속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그 성장 전략은 결론적으로 뭐 간단합니다.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글로벌 퍼스트 앤 올리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의 성장 전략이고 저희는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고요. 또 저희는 이미 개발된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겠다, 그냥 뭐 특허 출원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개발도 완료됐고 많은 제품들은 고객 승인도 끝났고 저희가 양산도 하고 있으면서 이미 매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훨씬 더 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저희 회사의 강력한 진입장벽, 어떻게 저희 회사를 잠재적인 경쟁자, 뭐 향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저희의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은 FDA 인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자외선 차단 소재 FDA 인증 현장 실사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No Action Indicated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업체 중에서 수입 주의 조치에 올라간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 1등 업체는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등인 I사는 2017년 미국 시장에서 자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D사는 다시 수입 주의 조치에 올라갔고요. T사는 OK고요. 다음에 이제 중국에 첫 번째로 이제 인증을 시도했던 또 S사라고 있는데 여기는 수입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 주의 조치, 임포트 얼럿 리스트에 올라가면 영업에 아주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임포트 얼럿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도 FDA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해당 사이트에 가서 그 회사 이름을 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들으시면서 뭐 미국 규제니까 미국 화장품 회사 또는 미국에 팔 경우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주요 화장품 브랜드사 뭐 유럽에 L사가 있다든지 뭐 C사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팔고 중국에도 판매하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이 가장 큰 화장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에서 미국용 따로, 뭐 아시아용 따로, 유럽용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아는 뭐 주요 화장품 회사들은 전부 다 FDA 인증 원료가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고 이건 우리나라의 브랜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브랜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주요 OEM사, 뭐 우리나라도 큰 OEM사들이 있는데 이런 OEM사들도 그 회사들의 주요 고객은 글로벌사입니다. 뭐 미국의 SD 들어오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회사니까 요구할 테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계 회사라도 미국에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주요 OEM사들도 필요로 합니다. 굳이 뭐 FDA 인정 전혀 필요 없어 하는 데는 이제 로컬 브랜드인데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만 하는 로컬 브랜드인데 주로 저가로 중국에 뭐 2, 3성급 도시만 주력하는 회사다.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회사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동남아시아든 중국이든 그 로컬에서 좀 잘하는 탑5다, 탑10이다 이러면 요즘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아마존이든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진출을 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FDA 인증 원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FDA 인증이라는 게 이 추세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게 그 업계 전반에 아주 게임 체인저로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그 이런 인정 때문에 그 자외선 차단 업체는 인증을 가진 대형 업체 위주로 아마 재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는 뭐 왜 그러면 FDA에서 한국에 있는 화장품 원료 업체까지 와서 뭐 현장 실사도 할까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유는 미국에서 약품이 뭐 크게 나누면 의사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OTC 드럭, 그다음에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나뉘어지는데 미국은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 OTC 드럭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에 주요 화장품 주요 원료는 의약품 원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DA에서 인스펙션이라 그래서 그 해당 업체를 오는데 해당 업체에 와서 위반 사항이 없으면 No Action Indicated 무결점 통과가 되는 거고요. 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제 와서 이제 막 서로 사인을 합니다. 위반 사항 다 적어주고 본인들도 다 인정한다는 사인을 내고요. 그리고 그 해당 업체는 캐파라고 그래서 뭐 Collective Action, Prevention Action 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라는 제출서를 냅니다. 미국에 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VAI, Voluntary Action Indicated 해서 자율적으로 해당 업체가 시정하는 거고 FDA는 다음에 인스펙션을 왔을 때 시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되게 미국 소비자의
심대하고 현저하게 리스크를 줄 때는 Official Action Indicated라는 거를 발급합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조치인데 이게 이제 보통 업계에서 뭐 워닝 레터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Import Alert List 수입 통관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되면 그 해당 업체의 그 신뢰도라든지 뭐 영업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FDA 처음으로 국내에서 화장품 소재로서 업체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울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하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DA 요구사항은 아주 심플합니다. 약으로 보기 때문에, 약의 원료로 보기 때문에 미생물 오염, 그다음에 교차오염을 하면 안 됩니다. 미생물 오염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맞는 주사제든 먹는 약이든 미생물이 오염돼 있으면 뭐 즉각적으로 사람한테 큰 뭐 주사제 같은 바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생물 오염이 되면 안 되고요. 교차오염은 이거는 이제 크로스 컨태미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약하고 약이 섞여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혈압약을 만드는 제약 원료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아스피린도 만듭니다. 그런데 공장이 생산 라인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서로 이동도 할 수 있고 뭐 공장이 또 뭐 문이 열려서 서로 이렇게 약들이 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혈압약에 아스피린이 섞여 있을 때 그 혈압약을 먹었던 사람이 뇌출혈이 생겼다 아니면 뭐 수술을 하다가 했을 경우에는 아스피린 성분 때문에 지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컨태미네이션을 FDA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공장 설계를 해야 되는데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클로즈 시스템, 모든 전 생산 라인이 외기로부터 밀폐되어 있으면 괜찮겠죠. 그리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생산 라인 그리고 자동 생산 라인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장을 설계하면 투자비가 일단 너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용 생산, 뭐 자동 생산이 전용 생산의 경우 그 각 품목마다 전부 다 전용 생산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투자비도 너무 올라가지만 생산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품목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 그 도전이 그 효율성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때 FDA에서는 리스크 어널리시스라 그래서 뭐 위해성 평가를 또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 뭐 평가가 어떻다라는 백데이터들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처음 해보는 사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장 효율성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그 평가 툴이라든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하는 거는 처음 짓는 회사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분야이고 리스크도 큽니다. 만약에 잘못 설계했을 때 뭐 FDA가 와서 지적했을 때 그게 뭐 바로 메이저 이렇게 위반 사항으로 지적될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에서 저희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그 DSM이라는 회사로부터 밀접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공장 짓는데 2018년, 19년, 2년 동안 한 5번 와서 저희 사이트도 꼼꼼하게 보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저희 설계 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코멘트 받고 또 세컨 오피니언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하면서 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도 기준에 맞고요. 저희가 또 공장을 또 짓고 운영해 보니까 하드웨어보다 더 어려운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공장 생산 인력이 한 30%가 품질 관련 인원이고 제약자 출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교육도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렵냐라고 말씀하실 때 일단 투자비도 많이 들고요. 저희 이제 올해 연말까지 700억 정도 들어갈 텐데 700억 들어가고요. 이 공장을 짓고 나서도 이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글로벌하게 팔 자신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화장품 소재 시장은 되게 글로벌하게 고객들이 되게 많이 디퓨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처럼 뭐 한 업체 계약을 따면 공장 짓고 뭐 몇천만 대 납품하고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고객 거의 많은 고객들한테 팔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을 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장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뭐 향후 국내에서 뭐 이런 FDA 인증받은 업체 생기기는 저희 생각으로는 되게 힘들 것 같다. 위에 이유를 해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아주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 진입 장벽은 탄탄한 해외 영업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 보시면 저희가 2019년 6월 달에 저희 준공식 때 저희 해외 대리점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저희 이제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26개국에 27개 영업 대리점이 있고 플러스해서 저희는 해외 연지 영업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중국 이렇게 있는데요. 작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한국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못 갔을 때 이런 현지 직원들이 현지에서 현지 시간대로 뭐 또 현지 언어로 현지인이 대응해 준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업 역량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또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데 이 역량은 저희가 이제 해외 전시회, 대리점 세미나, 해외 고객 초청 세미나 이런 오프라인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거는 뭐 거의 한 15년 이상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원어민을 이용해서 온라인 유튜브 컨텐츠도 제작하고 있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가 한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이상은 온라인으로 뉴스레터를 내고 있는데 또 작년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웨비나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 오프라인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장품 완제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화장품 완제품 브랜드는 저희 화장품 원료 영업하는데 솔루션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팩에 넣어서 다니면서 뭐 화장품 원료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화장품 전체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효과가 큰 영업 방식인데요. 이렇게 솔루션 영업으로도 사용하고 또 작년부터는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에도 진출했고요. 올해는 훨씬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인데요. DSM이라는 회사이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공장 준공식 때 스위스 본사에서 대표이사 포함해서 임원들이 와서 저희가 이제 협약식도 하고 세레모니도 했던 장면인데요. DSM이라는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이게 D는 뭐 더치 스테이트 마인이라는 회사이고 글로벌 탑2 자외선 차단제 업체, 글로벌 넘버원 비타민 업체, 뭐 또 글로벌 넘버원 동물 사료 등 라이프 사이언스도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전에는 이제 그 로슈라고 지금 타미플루 제약으로 되게 유명한 로슈에서 화장품 원료 비타민 C 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슈가 아마 한 18년 전 뭐 그때 제약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을 팔았는데 그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을 사간 회사가 이제 DSM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DSM에 이렇게 OEM으로 제품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 OEM 품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장 짓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소개입니다. 저는 이제 이공계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제품 개발 담당하고 있으면서 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 국내 영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베스먼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투자의 메리트는 뭐냐 이런 측면인데요. 첫 번째 저희는 높은 성장성과 높은 또 진입 장벽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유는 업의 속성에서 일단 찾아볼 수 있는데요. 뷰티케어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 산업을 보통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산업이라 정의하면 뷰티케어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플러스해서 젊고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헬스케어랑 뷰티케어에 쓰는 돈의 액수는 많아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소재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소재 업체인데 이게 B2B 글로벌 B2B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높은 진입 장벽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화, 온라인화, 뭐 또 K-뷰티 이런 게 저희 회사에는 큰 기회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FDA가 이렇게 뭐 업체들 현장 인증 다니고 하는 게 저희한테는 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글로벌 인정이 있는 업체로 급속도로 재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높은 성장성과 강력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성장성은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시장 자체가 9% 성장하는 높은 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저희 판매 실적이 23%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지난 5년간 해외만 떼놓고 보면 54%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성장의 모멘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규제에 의한 성장의 모멘텀, FDA 그레이스 룰, 그다음에 아일랜드 밴, 그리고 FDA 인스펙션, 그리고 저희는 혁신적인 글로벌 퍼스트 앤 온리 R&D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성장성을 추가로 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화장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리포트에 따라서 뭐 빠른 데는 앞으로 3년 후, 뭐 5년, 어떤 데는 5년에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으로 클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저희는 중국 현지 시장에서 현지 고객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영업 역량이 있는데 먼저 자외선 차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화장품 소재 중에서 자외선 차단 소재가 주력 산업이고요. 이게 이제 9% 하는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면 뭐 거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큼 성장이 빠른 업종인데요. 산업인데 생각해 보시면 자외선 차단제가 옛날에는 여자들이 여름철에 바르는 거였다면 요즘은 남자들도 쓰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자외선 차단제의 또 많은 부분이 뭐 에어 쿠션, 비비 크림하고 해서 메이크업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9% 계속해서 23년까지 성장하는 시장에 저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트랙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5년간 뭐 계속해서 자외선 차단 소재는 23.1% 성장을 했고요. 스킨케어 소재는 40.79%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저희가 전체적 해외 평균으로는 54.9% 성장했고 독일, 스페인, 중국, 미국 저희 4대 시장에서는 92%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 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중국 현지 업체랑 아주 좋은 영업 관계를 갖고 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중국의 자외선 차단 브랜드가 있으면 다 저희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글씨로 다 최근 신제품에 저희 회사 원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K-뷰티가 잘 되고 또 지금 뭐 한안령 이런 게 풀면 훨씬 더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중국 로컬 브랜드가 커지면 중국 시장이 커져서 중국 로컬 브랜드가 커지면 저희는 소지업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반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 저희가 이제 중국 대리점 2018년도는 제주도에 불러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고객들을 뭐 호텔에 이제 뭐 100명, 150명 불러서 광해나 상해 같은 데서 고객 초청 세미나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그 시장 중에서 화장품 시장 중에서 메이크업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누적으로 19.4% 지난 5년간 그리고 뭐 작년에는 27% 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출장 가셔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 그 젊은 여자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 그 여자들이 메이크업 하듯이 하는 분은 제가 볼 때 한 4명에 1명 정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 메이크업 시장은 계속 고성장할 텐데 저희도 저희 실적 지난 5년간 실적을 보시면 저희는 24.5% 고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조금 성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리고 올해는 다시 계속 더 성장을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신공장 가동에 따른 제조 원가 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공장이 2개입니다. 안산 공장, 기존 공장, 신공장입니다. 근데 이제 신공장은 2019년 6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이미 가동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가동해 보니까 물론 신공장을 짓고 또 감가상각비로 표현되는 고정비가 올라갔지만 제조 경비가 대폭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공장의 특징 때문인데 신공장은 일단 층고가 되게 높습니다. 35층 높이고요. 그리고 35m 높이의 7층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 다음 공정으로 중력에 의해서 직하형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존 안산 공장은 뭐좀 오래되고 그래서 층고도 뭐 2층이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자외선 차단제 마이크로비드에서 분체입니다. 뭐 가루, 파우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분체는 또 특징이 이송하는 게 되게 번거롭습니다. 수평 이동도 되게 힘들고 왜냐 그러면 그 액체는 어, 지하실에서 100층 빌딩으로도 펌프만 있으면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분체는 스크류를 통해서 막 이송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배관도 잘 막히고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고 되게 청소하기도 힘들고 되게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공장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기존 공장은 저희가 캐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목 교체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납기에 쫓겼기 때문에 막 급하다는데 A라는 제품 만들어서 주고 또 바로 B 만들고 청소하고 C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신공장은 캐파도 커지고 창고도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뭐 A라는 품목 10번 만들고 품목 교체하고 B란 품목 5번 만들고 다시 C란 품목 뭐 8번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품목 교체도 줄어들고 배관도 직화형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생산을 이전한 품목 중에서 뭐 수율이 10% 올라가는 제품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장을 가동해서 저희가 외주 가공비, 뭐 유지 보수비, 폐수비도 신공장은 저희가 폐수를 직접 처리합니다. 에너지 비용 등이 절감되고 있으며 저희가 이제 올해 말까지는 자한 공장으로 완전 이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존 안산 공장에서 들어갔던 뭐 감가상각비도 획기적이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700억 투자해서 FTA 인증받은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5년 후 비전입니다. 그래서 국내 1위 화장품 업체가 되고 그다음에 수출도 훨씬 더 많이 해서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1, 3, 5 이렇게 훨씬 더 레벨업 되고 저희가 이제 국내 고객도 더 많이 모아서 온라인 마케팅에도 쓸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도 높이겠다는 비전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회사 IR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